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운 개념을 구체적으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확률 단원에 대한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먼저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은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설명을 먼저 들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않았다면 꼭 멈추고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끝까지 잘 풀었다고 가정하고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성우도로 조사한 것인데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소비자가 B 또는 C라고 답을 할 확률을 구하시오. 여러분, B 또는 C죠. 그렇기 때문에 B를 선택할 확률 플러스 C를 선택할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또는이니까 각각 따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선호도는 몇 %예요? 아마 다 더하면 100%입니다. 100% 중에서 B를 선택할 확률은 44니까 100분의 44가 되겠고 C를 선택할 확률은 100분의 25니까 100분의 69가 바로 확률이 되죠.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서 해결했습니다. 1-2번을 봅시다. 민순의 반 학생 35명은 1부터 35번까지 자신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임의로 택한 번호를 가진 한 학생이 과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택한 번호가 9의 배수 또는 14의 배수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9의 배수가 될 확률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가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둘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왜냐?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35가지예요. 1부터 35까지 중에 한 명이 되니까요. 그 중에 9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9, 3, 27이니까 3개죠. 그리고 14의 배수가 될 확률은 14 곱하기 2가 28이니까 두 가지죠. 그래서 35분의 3과 35분의 2를 더해주시면 35분의 5가 되니까 약분하면 7분의 1로서 떨어지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을 볼까요? 승우와 보라가 놀이동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승우와 보라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4분의 3, 3분의 2예요. 두 사람이 놀이동산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약속을 둘 다 지켜야 만나는 거죠. 한 명이라도 깨면은 못 만납니다. 두 명 다 깨면은 당연하고. 그러면 승우랑 보라가 동시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승우가 약속을 지킬 확률 곱하기 보라가 약속을 지킬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죠. 반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날 확률이 2-1. A와 B가 안타를 칠 확률이 각각 5분의 2, 10분의 3이라고 합니다. A와 B가 각각 한 번씩 타석에 설 때 두 선수 모두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A가 안타를 칠 확률이 5분의 2와 B가 안타를 칠 확률 10분의 3을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같은 게임 안에서 A가 치고 그 다음에 B가 치는 거죠. 그래서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을 곱해준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요.
25분의 3으로서 확률이 결정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3번. 다음과 같은 전기 회로가 있는데요. A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4분의 3, B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6분의 1일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공부하죠. 배터리에서 전류가 흘러서요. B에서도 닫혀 있고 C에서도 닫혀 있어야지 전기가 잘 흘러서 전구의 불을 비출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요. 일일이 구한다고 하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B도 꺼져 있고 A도 꺼져 있으면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런데 B가 닫혀 있어도 A가 열려 있으면은 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B가 열려 있고 A가 닫혀 있어도 당연히 흐르지 않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여기서 통과를 못 하잖아요. A를 아무리 닫아도.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은 이 세 가지 확률을 다 계산해 줘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였죠? 1-P 전체에서 그렇지 않을 확률을 빼면은 된다는 방법 기억하고 있죠. 어떤 방법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전구에 물이 들어오든가 전구에 물이 들어오지 않던가. 그 두 확률을 더한 게 전체 확률 1이에요. 그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불이 들어오는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나오게 되죠. 이해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B도 닫혀 있고 A도 닫혀 있어야 되죠.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B 스위치가 닫힐 확률 6분의 1 곱하기 A가 닫힐 확률 4분의 3을 해주시면은 8분의 1로서 확률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확률 1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인 8분의 1을 빼주니까 8분의 7이 바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3-1번을 한번 봅시다. 어떤 시험에 A가 합격할 확률이 7분의 4고 B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 시험에서 A, B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해라. 적어도 한 명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전체 확률 1에서 A도 탈락하고 B도 탈락할 확률을 빼주시면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만 남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A가 불합격할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합격할 확률이 7분의 4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7분의 3이죠. 그리고 B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안 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7분의 3과 3분의 1을 곱해준 걸 1에서 빼면 되니까 마저 계산하면 7분의 5로서 계산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사건 하나짜리 확률 구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런 상황, 운영 문제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것도 절대 까먹지 말고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4번을 봅시다. A 주머니에서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2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1개가 들어있어요.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색깔이 서로 다르면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A에서 흰색이 나왔을 때 B에서는 또 B네. 소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A에서 검은색이 나오면 B에서 흰색이 나와야 되고 이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되죠. 근데 두 개를 고려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 1에서 안 될 확률을 빼자. 기억나죠? 이 경우는 안 될 확률이 뭐겠어요? 색깔이 서로 같은 확률이 되죠. 1에서 색이 서로 같은 확률을 빼버리면은 서로 다른 확률만 남게 되죠. 앞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1에서 색이 서로 같은 확률, 뭐, 이제 큰 차이가 없네요. 쓰고 보니까.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왕 썼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색이 서로 같은 확률은 또 어떤 경우예요? A에서 흰색이 나오면 B도 흰색이 나와야 되고 A에서 검은색이 나오면 B에서도 검은색이 나와줘야 되죠. 구해볼까요? A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5분의 3이죠. B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5분의 4죠. 그리고 A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고요. B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이 둘을 곱해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더해야 되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사건이랑 이 사건은 서로 연결돼 있어야 별개의 사건이에요. 공의 색 자체가 달라지니까 아예 별개의 사건이죠. 그래서 두 확률을 더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가 될까요? 1 빼기 25분의 12 플러스 25분의 2니까 25분의 14죠. 따라서 1 빼기 25분의 14니까 25분의 11로서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에서 아닌 확률을 빼는 것보다는 선생님 생각에 일일이 구하고 더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애초에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확률인 색깔이 서로 달라지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두 사건은 아예 별개의 사건이죠. 그래서 둘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뭘 조심해야 돼요? 가지게 되는 색깔은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A가 흰색 공이 나올 거예요. 그 확률은 뭡니까? 5분의 3이죠? 근데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되니까 검은색이 나와야 되죠. 확률이 5분의 1이죠? 마찬가지로 A에서 검은색이 나오는 건 5분의 2가 되겠고요. B에서 흰색이 나오는 건 5분의 4가 되죠. 따라서 뭐가 돼요? 5분의 3 플러스, 25분의 3 플러스 25분의 8이니까 25분의 11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치는 어때요? 똑같긴 하지만 이 왼쪽 풀이는 1에서 또 빼야 되니까 계산 스텝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근데 직접 구하면 한 번에 끝나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오른쪽에 있는 풀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다음으로 갑시다. A는 명중률이 4분의 3이고 B는 5분의 2예요. 확률인 거죠. 사격해서 맞출 확률인 거예요. 둘 중 한 사람만 명중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케이스가 두 개죠, 사건이. 사건 1은 뭐예요? A는 맞췄어요. 근데 B는 빗나가는 거죠. 사건 2는 뭐죠? A는 못 맞히고 B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 중 한 사람만 명중할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사건 1과 사건 2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별개의 사건이에요. 서로 이어져 있는 연속되는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 경우는 두 확률을 구한 다음에 당연히 더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건 1을 생각할 때는 A가 명중할 확률과 B가 명중할 확률을 곱해야 되겠죠. 왜냐? 사건 1 안에서는 두 사건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할 때는 곱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계산을 마무리할 때는 더해줘야 된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굉장히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정규 시간에 꼭 질문해 주세요. 자, 사건 1의 확률부터 구해봅시다. A는 맞춰야 되니까요. 확률이 뭐예요? 4분의 3이죠? B는 빗나가야 돼요. B가 맞출 확률이 5분의 2니까 빗나갈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죠? 플러스 A가 이번에 빗나가야 돼요. A가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빗나갈 확률은 4분의 1이겠고 B가 맞출 확률은 5분의 1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20분의 11로 계산이 결정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약분을 안 하는 게 보통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엔 약분을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아무튼 20분의 1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5번을 봅시다. 승현이가 카드 3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려진 그림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여기다 줄을 쳐봅시다.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요. 한 장 카드 또 뽑을 때 두 카드의 그림이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세 장 중에 한 장을 뽑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카드를 뽑았어요.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뭔가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트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내가 카드를 뽑을 때 내가 뽑은 카드를 보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다시 세 가지가 되죠. 카드가 세 장이 되니까. 그 중에서 내가 뽑은 거를 다시 뽑아야 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3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해주니까 9분의 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시 넣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가 변화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5-1번 봅시다. 1에서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적인 숫자를 확인하고요. 이번에도 어때요? 다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또 한 장을 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짝수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기 전에 어차피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두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은 어떤 카드를 뽑아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면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은 이 두 숫자가 어떤 수여야 돼요? 둘 다 짝수가 되거나 또는 어때요? 둘 다 홀수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짝수랑 홀수가 섞이면 뭐가 돼요? 1 플러스 2는 3. 홀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사건은 정확히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에요? 모두 짝수를 뽑는 경우랑 두 번째 사건은 모두 홀수를 뽑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두 짝수를 뽑는 사건의 확률과 모두 홀수를 뽑는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니까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두 번 뽑아서 모두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면은 첫 번째 확률은 뭐가 돼요? 9장 중에 하나 뽑으니까 9가 되고요. 2, 4, 6, 8 짝수 4, 그죠? 9분의 4. 그리고 내가 확인한 거를 다시 집어넣고 뽑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짝수 카드 역시 똑같이 4개가 있으니까 9분의 4가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여러분들? 두 번째, 두 번 뽑아서 모두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5가지, 일상우치고, 그리고 카드를 다시 집어넣으니까 확률은 동일해요. 두 번째 뽑아도. 그렇기 때문에 81분의 16에다가 81분의 25를 더하니까 81분의 41로서 확률이 결정이 되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우선 문제풀이 전략을 세운 다음에 사건을 구체화해서 그 사건에 따른 확률을 구해주시면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막 써서 막 하지 마시고요. 힘드니까 물론 이렇게 여러 번 쓰면서 규칙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넓게 어떤 경우가 돼야지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게 좀 많거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저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 약간 이렇게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면서 푸는 과정 속에서 좀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단원이 제일 재밌거든요, 수학에서. 대학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머리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면 할수록 듭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도 화이팅해서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6번 해보겠습니다. 4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16개의 제비 중에서 영신이가 먼저 한 개를 뽑고 화영이가 한 개를 다시 뽑는데요. 화영이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선 사건이 약간 특이하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우선은 영신이는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요? 뽑으면 안 돼요? 화영이만 당첨이 되니까 영신이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사건 1이에요. 영신이는 당첨이 안 된다. 그리고 사건 2는 뭐가 되겠습니까? 화영이는 당첨이 돼야 돼요. 근데 사건 1이 일어나고 연이어서 사건 2가 일어나니까 두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사건 1의 확률부터 구해봅시다. 16개의 제비가 있으니까 영신이가 뽑을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16가지예요. 그런데 당첨 제비는 4개뿐이거든요. 그럼 안 되는 게 몇 개라는 거예요? 12개라는 거죠. 12개는 당첨이 아니에요. 그 1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영신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신이가 당첨 제비를 뽑지 못할 확률은 16분의 12가 되겠어요. 곱하기 사건 2, 화영이는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뽑은 제비를 다시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첨 제비는 여전히 4개죠. 왜냐면은 영신이는 안 되는 거 뽑았기 때문에 당첨 제비는 여전히 4개예요. 그래서 분자는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시면 약분이 이렇게 소프트하게 되면서 확률이 5분의 1로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6-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자기가 나왔어요.
이 보자기 안에 공을 싹싹 꺼내는데 서로 같은 생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두 번째 할 때 공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서로 같은 색 공이 나와야 되니까 같은 색 공이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사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둘 다? 둘 다는 좀 그런가요? 두 번 모두 못 뽑아야 돼요. 빈 공을 뽑는 사건이 있겠고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두 번 모두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 두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죠, 완전히. 그래서 사건 1의 확률과 사건 2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사건 1의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은 두 번 모두 흰 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뽑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4 플러스 3, 7분의 4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공을 다시 넣어야 하나요? 안 넣죠. 안 넣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하나가 줄어듭니다. 공이 6개가 돼요.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애도 흰 공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흰 공 내가 이미 뽑았죠. 또 하나가 줄어들겠네? 그래서 분자는 세 가지. 이해가 되죠? 플러스. 이번엔 두 번 모두 검은 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뽑았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죠. 그 다음에 공이 하나가 줄었어요.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검은 공 뽑아야 되는데 내가 검은 공을 뽑았으니까 가짓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42분의 12에다가 42분의 6을 더해주니까 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겠다? 42분의 18이 되겠다. 그래서 6, 3, 6, 7이 되니까 7분의 3이 확률로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뽑은 걸 다시 집어넣냐, 집어넣지 않냐에 따라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확률의 계산 법칙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문제들을 풀었어요. 좀 어떻습니까? 들어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지만 직접 풀어본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성격이 좀 강한 단원이긴 합니다. 스스로의 실력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늘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설명만 들어서는 실력을 늘리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양한 문제풀이가 중요하겠죠. 내 선생님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할 게 많아요. 문제 풀다 막히는 게 있으면 같이 푼 문제 중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체크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실력이 많이 늘어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단원 마무리, 우리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조금 더 비슷한 문제도 있겠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도 있겠고,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는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